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신랑은 일남일녀 중 막내이고 저는 외동입니다. 신랑이랑 누나랑 7살 차이나요. 시댁분들이 워낙 좋아서 명절 힘든 거 1도 없네요. 그래서 편하게 이 집 저 집 번갈아가며 다닙니다. 이번 명절은 시댁이 먼저 왔는데 어제 신랑이랑 읍내 나갔는데 어떤 여자가 신랑에게 오빠! 하고 인사를 하네요. 고등학교 동아리 후배라고.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7년 차임에도 시내 갔다가 신랑 아는 사람 우연히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전 부치는데 신랑이 계란물 입히다가 지 누나랑 시엄마한테 어제 지 후배 만났다고 이야기하네요. 엄마, 나 어제 방순이 만났어. 두 분은 아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그런가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우가 저보고 걔가 지금 대학병원 간호사인데 집에 돈도 많고 걔 아빠가 의사야. 방구 좋다고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아냐? 라면서 신우가 망언을 합니다. 어디까지 하나 듣고 있는데 시모가 우리 아들 거기로 장가 갔으면 팔자 피는 건데. 랍니다. 여기서 뚜껑 날아갔어요. 신우 남편한테 제가 똑같이 말했어요. 아주버님 후회되세요? 하니 무슨 말이에요? 신우 남편도 대학 다닐 때 신우 만나는 도중 잘 사는 동기가 좋다고 쫓아다녔는데 신우가 나갔다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직하면서 회사에서 동료로 만났는데 신우 신기가 불편한지 아주버님 들들 볶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니실 때 잘 사는 분 놓친 거 후회하세요? 같은 회사 다니시면 계속 마주쳐서 생각나시겠어요. 허허. 가족분들도 아쉬워하시죠? 하고 넌시 눈으로 질렀어요. 아주버님 새하얗게 질리고 신우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라길래 왜요?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남자들 다 똑같나 싶어서 물어본 건데요? 라고 했더니 신랑이 농담을 왜 다큐로 받아들이냐? 랍니다. 저 박장대소 하면서 그랬어요. 그냥 그 여자 만나지 네가 그 여자 만났으면 나도 이 고생 안 하고 사는데 라고 해버렸어요. 신우는 엄마 앞에서 못하는 소리 하네? 라면서 난리 났어요. 시작은 두 분이 시작한 건데요? 라고 했더니 어버버버버버버버? 라네요. 그래서 제가 나도 방구놈 만나기 전에 나 좋다는 사람 없는 줄 아나? 형님 말 들으니까 그 남자 아까워서 자꾸 생각날 것 같네 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그 남자 진짜 싫어해요. 지금도 불안해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말해버리니까 신우랑 엄청 싸우네요. 누나, 내가 뭐? 갑자기 눈물이 나와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시집 근처 공터 나와서 이글 쓰는데 집에 가고 싶네요. 지갑이라도 가져올 걸 짜증나네요. 추가 글입니다. 이었을 줄 몰라서 그냥 씁니다. 지금 친정아빠가 데리러 와서 그거 타고 집에 가고 있어요. 일이 좀 커진 듯 하지만 지금 심정으로는 알게 뭔가 싶고 아까 글 쓰고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아빠가 받으셔서 목 놓아 울었네요. 아빠가 왜 그러냐 해서 대충 말했는데 저도 울면서 횡설수설하다 보니 아빠가 심각해 보였는지 거기 있어. 지금 바로 감아. 라고 하셔서 기다린 거예요. 저는 차에 있고 아빠가 신랑한테 전화해서 제 가방 갖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나오더니 저보고 잠깐 이야기하자. 라고 했는데 저는 집에 가고 싶고 배도 고프고 해서 그 집안은 안 들어갈 건데? 라고 했어요. 계속 이야기하자고 하길래 창문 내리고 말하라고 했어요. 신랑이 명절에 이러고 가면 내가 뭐가 되냐? 라길래 뭐가 되긴 새장가 가면 되겠네. 너 네 집 와서 그 여자 그리워한 거 아니냐? 네가 한 번도 그 소리 안 했는데 네 누나는 그런 소리 왜 하냐? 세상 천지 어디 나사 빠지지 않은 이상 올케한테 개념 없이 그따위 소리하는 정신 나간 인간이 어딨냐? 라고 하니까 그 정신 나간 인간이 내 누나야.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나는 억울해. 그리고 농담 갖고 죽자고 덤비냐? 그 소리 듣고 아빠가 내가 언제 자네한테 농담이라도 부잣집 시집 못 보내서 아쉽다 소리 한 적 있냐? 라고 버럭하시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네 누나 네 엄마 마음에 든 간호사 만나서 잘 살아라 라고 해버렸어요. 자꾸 전화가 오네요. 따르르르르르르릉. 나 시아버지인데 전화 좀 받아라. 따르르르르르르릉. 할 말이 있으니까 전화 좀 받아라. 시아버지 전화 오는데 수신 거부해버렸습니다. 추가 글입니다. 반박하면 주작이라길래 반박을 써봅니다. 신우 시모 좋은 사람은 맞아요.
내 기준 선이 있는데 지금껏 넘어온 적 없었어요. 계산해서 사람 괴롭히고 이런 적 없어요. 뭐 요구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신우 예쁘고 청초하게 생겼어요. 신랑이랑 흑역사 이야기하다 형님은 그런 일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다 신우랑 아주버님 대학 시절 얘기 나왔어요. 그 아주버님한테 대시한 여자 동기가 뭐 건물주 딸이네, 아빠가 사업하네 어쩌네 소리 들리고 눈에 거슬리니까 술 취해서 지 매형 데려오라고 울고불고 했었던 스토리 말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신랑 문자 왔어요. 조용히 넘어가자. 누나도 엄마도 잘한 거 없지만 니도 잘한 거 없어. 우리 아버지 전화 안 받은 거 와서 사죄드려. 그리고 너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맨날 말하던 사장님 있지 않았냐? 그거랑 쌤쌤인데 웃고 넘길 일을 크게 만들었어. 아빠랑 큰아빠 목재업하십니다. 30년 넘게 거래하신 지게차 사장님이 며느리 삼고 싶다고 자기 아들 만나면 이거 다 져준다고 농담했었어요. 그 오빠도 자기 3번만 만나보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그리고 지금 결혼 예정입니다. 아무튼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잘 봐주셔서 고맙다고 하고 끝낸 이야기입니다. 연애할 때 신랑 취업 전 우리 아빠 밑에서 알바할 때 알게 된 거예요. 아빠한테 문자 보여드리니까 너 진짜 얘랑 이러고 계속 살고 싶냐? 엄마는 같이 안 살더라도 사과는 받아라. 하시네요. 아직까지는 이게 끝입니다. 근데 정 떨어지는 건 순간인 듯해요. 새벽 내내 신경 쓰여서 잠 못 잤는데 문자 보고 마음이 확 식어버리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손발이 떨립니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 저에게 일어났네요. 저는 결혼 4년차 36살의 전업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40살 대기업 팀장으로 가정에 충실하며 무엇보다 저를 사랑해주고 제 자식들을 1순위로 하는, 일하다가도 제가 아프거나 아이가 아프면 달려와서 병원에 데려다주는 그런 자상하고 착실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다 했더니 남편이 퇴근 후 자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남편의 지갑을 봤더니 깊숙이 웬 여자 사진이 들어있네요. 너무도 젊고 날씬하고 예쁜 여자에게 남편의 애인이란 생각은 못하고 웬 여자 사진이지? 라고만 생각했어요. 제 남편 키도 작고 배도 나오고 저렇게 예쁜 여자가 남편 애인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강했었나봐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지갑에 웬 여자 사진이야? 하고 물었더니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도 못하고 얼버무리더니 화내면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남편 방에 들어가 이것저것 다 뒤지고 이메일도 뒤져본 결과 그렇게 믿었던 남편인데 그 여자와 6개월간 바람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29살의 이 여자는 회사 거래처 여직원으로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한 후 힘들어할 시기였고 그 찰나에 남편이 접근해 고민 상담도 해주고 술도 사주고 밥도 챙겨주며 그 여자에게 지극정성으로 대했고 그 여자도 기댈 사람이 필요했는지 결국 제 남편에게 넘어온 모양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처음에는 그 여자는 제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보낸 이메일에는 정말 고마워요.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당신 없었으면 나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당신처럼 나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나는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결혼도 해야 하고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 대상자가 당신은 아니에요. 당신 부인에게 너무 미안해요.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등등 장문의 메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회사에서나 그 여자 회사에서나 그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꽤 많은데 그걸 모두 제 남편이 질투해서 그 여자에게 집착 아닌 집착도 하고 거기에 그 여자는 당신은 나와 당신 부인을 다 가졌으면서 나는 왜 다른 남자와 전화조차 못하게 하고 눈길조차 못 마주치게 해요. 이제 그만 헤어져요. 라는 메일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남편이 울며불며 매달렸고 이 여자는 제 남편 때문에 사직서도 냈었는데 그 회사에서 여자를 붙잡아서 할 수 없이 또 다니게 되었고 제 남편이 끈질기게 또 매달려서 만나고 있었네요. 제가 6개월 동안 남편의 바람을 눈치채지 못한 건 제 남편 돈이 없어요. 급여 통장 제가 관리하고 있고 기껏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제가 용돈으로 주는 50 정도예요. 회사에서 식대 기름값 나오긴 하지만 그만큼 들어가고 다른 나올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는 외국 유학까지 다녀오고 젊은 나이에 골프의 명품, 그리고 회사 옆에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며 집이 엄청나게 부자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더군요. 제 남편의 돈이 필요가 없는 그런 여자요. 여자가 봐도 너무나 이쁘고 날씬해요.
연예인급은 아니더라도 정말 이쁘고 날씬하고 그 여자와 저를 비교해보면서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지네요. 요즘 출장이 잦았던 것도 그 여자 때문이었고 거래처에서 받았다던 명품 지갑, 옷, 넥타이핀 다 그 여자가 선물해준 거였어요. 평소보다 아침 일찍 나간 것도 그 여자 오피스텔에서 그 여자 자는 사이에 아침 식사 차리기 위함이었고 평소보다 퇴근이 늦었던 것도 그 여자와 저녁을 먹기 위함이었어요. 남편은 매일 그 여자에게 사랑해. 너 없으면 나 못 산다. 우리 평생 같이 있자. 라는 문자와 사랑이 넘치는 이메일을 보내고 그랬는데도 정말 눈치채지 못했어요. 출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있었어도 매일 저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빼먹지 않았으니까요. 전 정말 남편을 사랑해요. 너무 겁이 나서 아는 척 할 수도 없어요. 그 여자를 선택할까봐요. 키도 작고 80kg에 달하는 제 몸무게. 그 여자는 정말 피부도 뽀얗고 연예인처럼 몸매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옷도 잘 입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그 여자를 선택할까 봐서요. 제 남편, 제가 친정에서 자고 오든 새벽에 술을 마시고 오든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사랑한다는 말은 해줘도 저를 믿고 풀어주는 스타일인 제 남편이 그 여자가 너무 이뻐서 다른 놈 만날까봐 연락도 없이 그 여자 집에 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여자 집에 들린다네요. 자기 아닌 다른 남자 만날까 봐서요. 네가 나 아닌 다른 남자에게 갈까 두렵다. 그러면 그 여자는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이 오면 갈 거예요. 근데 당신보다 날 사랑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저 어쩜 좋을까요? 아는 척 못하겠어요. 정말 저를 버릴까봐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나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너무 느껴져요. 이혼도 못하겠어요. 두 사람의 대화 중엔 이혼해서 빈털터리로 가도 나 받아줄 거야? 라는 제 남편의 물음에 그 여자가 나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돈이 있고 오빠도 일할 능력은 있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반대가 제일 걱정이지 빈털터리 오빠가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라는 그 여자의 대답. 그 여자 부모님께 허락받고 그 여자가 결혼 승낙만 해준다면 저와 이혼하겠다는 제 남편. 허락받기 위해 아기부터 가지자는 제 남편.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살고 싶지가 않네요. 댓글입니다. 지나가다 안타까워서 글을 쓰는데요. 님이 미리 알고 이혼을 하자고 하든 그 내연녀가 임신을 하게 돼서 그 아이를 책임져야겠다고 이혼을 하자고 하든 결혼을 하자고 하는 사이라면 언젠가는 님에게 이혼을 요구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무섭고 버림받을까봐 겁나지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남편분이 그 내연녀에게 푹 빠진 걸로 봐 남편이 정리하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독하게 마음먹고 살 빼세요. 통통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남자들 뚱뚱한 여자 별로 안 좋아해요.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남자는 시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날씬하고 예쁘고 더군다나 젊은 여자에게 눈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나이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자기 관리를 하시는 분과 하지 않는 분의 차이는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마음의 준비든 이혼 준비든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증거물 확보 다 하시고 메일이나 사진 등 카메라에 저장해 두세요. 아니면 다른 파일 하나 만드셔서 지니고 다니시던가. 같은 여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님은 너무도 남편분을 사랑하시는데 남편분의 감쪽 같은 속임에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힘내시고 준비하세요. 어차피 님 남편 그 여자분께 간다고 해도 님 눈에서 눈물 난 이상 피눈물 날 겁니다. 이혼하실 생각이 없다면 모른 척 해두세요. 모른 척 하시되 보셨다는 그 메일 다 출력해서 아무도 모르게 보관하세요. 그리고 죽기 살기로 님이 변하세요. 살부터 빼세요. 무조건 빼야 합니다. 못 빼면 나 죽는다는 각오로 살부터 빼세요. 그리고 안 되겠지만 남편을 잠시 놓으세요. 그 여자랑 지지고 볶든 말든 우선 두세요. 님이 살 다 뺄 때까지. 돈 아깝다 생각 마시고 헬스클럽이랑 수영 끊으셔서 무조건 다니세요. 그럼 그 순간만큼은 남편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메이크업 특강할 때까지 들으세요. 늘 아줌마 같던 와이프의 외모가 변하면 남편들 뜨끔합니다. 아내에게 사랑은 안 주어도 의심은 해요. 저 여자 왜 그러지? 라고요. 님이 스스로 여자로서의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말하세요. 자신과 내연녀의 메일 다 받고 불륜사실 증거로 다 가지고 있다. 난 이혼해줄 생각은 절대 없다. 나도 이제 살 빠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화장도 하니까 다니는 곳마다 대시도 꽤 받는다. 맞바람을 필지언정 이혼은 없으니 그 내연녀는 너의 첩일 뿐 어떠한 사회적 지위도 갖지 못한다.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도 사생아되는 거죠. 기한을 줄 테니 그동안 정리하고 정리하지 않을 시 내연녀의 부모와 회사, 당신의 회사에 알리겠다. 라고 하세요.
정이혼을 원하거든 당신과 상간녀 둘 다 간통을 인정하는 내용의 서류를 각각 한 장씩 작성해서 공중받아와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상간녀 능력도 있다 하니 당신 재산 4개 다 넘기고 아이들도 2번 다시 못 본다 라고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겠다 나오면 저 공중받은 걸 바탕으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내연녀 회사와 남편 회사에 알리세요. 회사에 알리는 건 다수의 직원들한테 알리는 게 아닌 대표이사나 사장, 팀장을 따로 만나서 알려야 합니다. 상간녀의 집에도 알리세요. 상간녀가 미혼일 경우 그 부모에게 알리는 게 둘을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간녀에게 민사소송 거세요. 둘의 불륜으로 인해 그 스님이 받은 심적 고통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거는 소송인데 요즘 많이 합니다. 이건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하시고요. 이 모든 것에 앞서서 무조건 글스님 살부터 빼고 여자로서 가꾸세요. 그리고 무조건 세게 나가야 합니다. 벌벌 떨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와 아이들은 길거리로 나앉는다는 각오로 상간녀를 쳐내지 못하면 내 인생 끝이다 라는 각오로 세게 무조건 세게 나가야 합니다. 님 남편 같은 사람은 자기보다 머리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굽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님이 만만하니까 저따구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어찌해서 글스님과 이혼하고 내연녀와 결혼한다면 얼마 못 갑니다. 님 남편은 내연녀에게 매달릴지 몰라도 그 내연녀는 님 남편한테 금방 실증 낼 거예요. 지금은 자기 떡이 아니니까 커 보이지 막상 자기 떡이 되면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맛없어 보일 거란 말이에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살다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의심해서 문제 생기는 건 봤어도 시어머니가 의심하는 건 못 봤는데 그걸 제가 겪었네요.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부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인구 부부입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겉으로 엄청 고상하시고 저를 너무나 반기고 예뻐하고 잘해주시는 척하지만 말뜻에 행동에 저와 친정을 함부로 대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른 며느리들이랑 비교도 잘하시고요. 하다못해 싱크대 밑에 쟁반 정리하는 방법까지 비교하신 분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결혼할 때 숟가락만 해왔냐, 결혼 반대하신 거 아니냐 오해하실 텐데 예단비 1,000, 남편 시계 1,000, 혼수 3,000 정도 썼고 남편이 1억 5천 집값해왔고 2억 대출받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고요. 그리고 여자친구 시절에는 제가 너무 맘에 든다며 손잡으시며 꼭 결혼 생각 잘해보라고 말씀도 자주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집에 갔을 때 직업이 뭐냐? 한 회사에서 계속 다닌 거냐? 라고 물으시길래 회사를 지금까지 3번 옮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IT 직종으로 경력 12년 차의 저는 적은 이직 횟수라 생각합니다. 그때 저를 흘기면서 방순이 너 결혼해서도 마음 그렇게 쉽게 바꾸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난 아니고 정말 정색하셨습니다. 이때 도망쳤어야 했는데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몸이 조금 아파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하필 주치의가 굉장히 젊은 남자 선생님이었고 이걸 알게 된 시어머니가 선생님이 방구보다 젊은데 괜찮냐? 남편은 39살입니다. 젊은 남자라서 비싼갑다. 라며 면박 주시고 병원 갈 때마다 보호자 자처하며 진료 보는 데까지 따라 들어와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 옆에 할아버지가 하는 병원이 더 좋은데. 라며 옆에서 계속 딴지 거셨습니다. 늙으면 남자도 괜찮나요? 그리고 친정엄마도 진찰 볼 땐 안 따라 들어오시는데 큰 병도 아니고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찰은 혼자 받겠다 했는데 힘이 얼마나 세신지 막무가내로 저보다 먼저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른 얘기지만 주치의 선생님 다른 환자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궁금한 게 생기셨다며 의사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큰 소리로 질문도 하시네요. 선생님 이건 그게 맞죠? 라면서 이제는 하다하다 카톡 프로필 사진에 결혼 사진이 없다고 섬뜩하다며 예쁜 커플 사진 다 내리고 인생 사진 한 번 찍어서 제 독사진 한 번 올렸는데 왜 결혼 사진 다 내렸냐? 딴 생각하냐? 라면서 그날 카톡으로 시작해서 집까지 따지러 오셨네요. 네가 딴 생각이 없으면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해놓을 리가 없다. 라면서요. 저는 카톡에 새 사진 올리면 다른 사진은 나만 보기로 올리고 딱 한 장만 남겨놓는 스타일이고 남편도 결혼 사진 내린 지 오래인데 남편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그래서 카톡 푸사가지고 이렇게 혼날 일은 아니다 싶어서 처음으로 말대꾸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오해받는 것도 너무 충격이었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이 제 편 들면서 시어머니에게 더 크게 화를 내주고 저를 먼저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왔어도 너가 괜찮을 때까지 시댁에는 안 갈 거라 해주네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제가 너무 심했나 생각이 들다가도 이렇게 바보 같으니 우습게 보셨나 싶어 억울합니다. 또 궁금한 게 다른 분들도 시댁 허락 받고 이직하시나요?
결혼하면서 출퇴근이 총 6시간 가까이 걸려 가까운 곳으로 회사 옮길지 고민된다고 말씀드리니 엄청 화내시면서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희 회사 사진을 푸사로 해놓으셨네요. 이때 좀 소름 끼쳤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지혜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시어머니가 젊을 때 바람 폈나 보네요. 원래 해본 사람이 더 무서워요. 사생활 터치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병원도 왜 같이 가시나요? 님이 여지를 주네요. 아, 그리고 병원 얘기 진짜 기함했어요. 저 같으면 애초에 시어머니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신다고 하면 정색하고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님이 왜요? 저 싫어요. 했을 듯 하네요. 아니 근데 그 의심병 걸린 엄마 밑에서 자란 신랑분 정상이에요 정말? 님 시모 진짜 이상한데? 님이 질질 끌려다니니 시어머님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죠. 어머님 제 사생활입니다. 미성년자도 아니고 제 사생활은 존중해주세요. 저는 이미 한 가정을 이룬 성인입니다.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똑부러지게 말하세요. 어머님 이런 간섭은 매우 불편합니다. 이건 친정부모도 간섭할 수 없는 매우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라고 바로바로 말하세요. 님이 네네 하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추가 글입니다. 안 본 사이에 많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우선 너무 무섭고 손이 떨려 오타가 있는 부분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달아주신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고 제 편 들어주신 분들, 신랄한 비판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나 보네요. 그깟 푸사, 제 독사진 좀 올렸다고 이렇게까지 될 일인지 정말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요. 아,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 안 닮아서 저에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행동이 답답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 행동 과하다 판단되었는지 절대 시댁 편 안 들고 항상 제 편이고 맞벌이인데도 남자가 힘이 더 세다. 여자는 약하니까 집안일 하지 마. 라면서 남편이 도맡아 해주는 자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 군말 없이 다 해주고요. 어제도 남편이 시댁에 저한테 사과하라고 얘기하러 갔더니 시어머니가 말대꾸한 거 따지시겠다면서 말리는 남편 밀쳐내고 저희 집에 오셨다는데 남편이 미리 문 열어주지 말라고 전화줘서 현관 비번 바꾸고 걸쇠 잠가놓고 문 안 열어드렸습니다. 집 앞에서 문 두드리고 소리 지르는데도 안 열어드렸습니다. 누구 꼬시려고 사진을 그렇게 바꾸냐? 너는 왜 어른한테 말대꾸하냐? 내가 아들 집도 못 들어가냐? 라면서 어른 같지 않은 행동하셔서 동네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 없을 때 또 찾아오실까봐 너무 무섭고 출근할 때 문 앞에서 기다리실까봐 충분히 그러실 뿐이라 나가는 게 너무 두렵네요. 정말 댓글에 써주신 것처럼 정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시어머니한테도 정신적 피해 보상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일이 원만히 해결되어도 시어머니가 바뀌실 것 같지 않고 이런 일은 처음이라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어른은 공경하라 배웠는데 공경과 예의 갖춰 대해드렸는데 돌아오는 게 며느리 우습고 쉽게 보는 마음이면 우리 며느리들 불쌍해서 어쩌나요. 댓글에 써주신 것처럼 일단 확실히 선 긋고 살아야겠습니다. 근데 우선 먼저 정보도 일단 차단하는 게 그리고 연락 안 받는 게 속편할 것 같아서 남편한테 얘기한 후 일단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말씀 주시기 전까진 안 뵙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먼저 숙이면 저 정말 그 집 호구될 것 같았어요. 이번 일로 남편도 시댁에 화가 많이 나서 어제도 집에 모셔다 드리며 싸우고 왔던데 제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긴 하네요. 아무한테도 말 못할 사정 공감해 주시고 힘주셔서 또 제 편 들어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썰닭입니다. 매번 들쭉날쭉한 업로드 시간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 찾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알림 설정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뭐라고 올리자마자 바로 들어오셔서 시청하시는 거 보면 특히 감사하게 느낍니다. 물론 일하고 계시거나 바쁜 일 있으셔서 나중에 보실 수도 있죠. 이분들 또한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고정된 시간에 올려드려야 하는데 편집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 아마 이 영상도 낮에나 올라갈 것 같은데 죄송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는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24시간인 게 아쉽네요. 시간이 금이라는 말이 딱 지금인 것 같아요.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아마도 이번 달은 조금 들쭉날쭉할 수도 있어요. 대신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주행 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해요.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 사랑해요.
김 과장, 일을 마무리해야지 썰당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저기요, 주문한 지가 한참 됐는데 썰닭 보고 있으니까 재밌네요.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방구 너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썰당만 보냐?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동안 우중충했었는데 날씨가 맑으니 제 피부도 맑아졌어요. 뽀송뽀송. 뭐야 그게? 피부에 여드름이나 뽀드락지 나신 분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33살 된 유부녀입니다. 결혼을 20대 중반에 좀 일찍 한 편이에요. 5살 아들 한 명 있습니다. 결혼 후 깨소금 같은 신혼을 즐기다가 임신을 했어요. 10달 동안 공주 대접받고 소중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감격하고 부모 됐다는 생각에 앞으로 서로 더 잘하자고 다짐했죠. 근데 육아는 현실이고 거의 헬입니다. 남편은 나 힘들다. 못하겠다. 라며 저한테 다 맡겼고 어차피 남편이 봐도 믿을 수가 없어서 옆에 저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 했어요. 저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살이 그다지 찌지 않았는데요. 출산 후 남산만 하던 배에서 애가 나오니까 살이 엄청 처졌더라고요. 너무 흉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한동안 우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제가 뱃살이 처져서 셀룰라이트 생긴 그 이후로 남편이 보고 놀라했습니다. 그 뒤로 잠자리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30대 성욕 팔팔한 남자가 잠자리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1년 넘게 제 몸을 한 번도 안 건드렸는데 저는 남편이 1년이나 안 하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누군가와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람이던 이상한 곳이던 제 예상은 그대로 맞았습니다. 직장 여자랑 바람났더라고요. 저는 막 화를 냈는데 완전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아니, 그건 싫어. 랍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해 못할지도 모르지만 저도 이혼은 싫었어요. 아무래도 둘 사이에 낳은 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눈치 보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외박도 종종 했어요. 외박한 날 제가 뭐라 하면 나는 못 헤어져. 그냥 이혼하거나 너도 다른 남자 만나. 랍니다. 그래서 나한테 완전히 마음이 떠나갔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체념을 했습니다. 생활비나 꼬박꼬박 받아서 그래 생활비 주면 됐지 합리화하면서 육아에만 전념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외박하든 말든 신경 안 썼고요. 남편 처음엔 눈치 보더니 적응했는지 신나게 외박하더라고요. 그러다가 TV 보는데 연예인이 요리하는 거 보고 있었는데 맛있게 보여서 나중에 해먹어 보려고 컴퓨터로 레시피 찾아서 즐겨찾기 하고 즐겨찾기 됐는지 확인하려고 눌렀는데 여자 이름이 있길래 눌렀더니 불륜 중인 여자 페북이었어요. 근데 푸사에 떡하니 남편이랑 찍은 걸로 돼 있어서 그때 진짜 빡쳤었네요. 그날 그걸로 진짜 화냈었는데 요즘 가만히 있더니 왜 또 그러냐? 그러니까 이혼을 하던지 너도 다른 남자 만나던지 해. 라며 또 그 소리 하더라고요. 제가 빡이 쳐서 나도 딴 남자 만나고 만다 다짐하고 처진 살 웨이트 꾸준히 해주면 나아진다고 인터넷에 있길래 뱃살 중심으로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솔직히 출산 후에 편한 옷만 입고 화장도 안 했었어요. 아니 애 키우느라 고생하는데 그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애 키우면서 자기관리까지 잘하시는 엄마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무튼 뷰티 유튜버 검색해보고 화장도 따라해보고 옷도 처녀적 입던 예쁘지만 불편한 옷으로 입고 머리도 단발 웨이브로 바꾸고 애쉬 퍼플인가? 그걸로 염색도 하고요. 애 어린이집 데려다 주는데 애도 엄마 예쁘다고 좋아하고 하니까 자신감도 붙더라고요. 못 만났던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그 중에 남자 사람 친구가 있는데 제 얘기 털어놓으면서 더 친해지고 그러다가 사랑이 싹 텄습니다. 제가 임신하고 직장을 관뒀었는데요. 이제 와서 취직하긴 어렵다고 생각했고 알바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알바 면접 보고 일하게 됐어요. 그때쯤 남편이 하도 며칠에 한 번씩 집에 와서 대화 단절 상태였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가 아이랑 방을 옮겨버려서 집에 온 소리만 들었지 서로 모습 보지도 않았어요. 남편도 궁금하지 않았으니 지 할 것만 하고 나갔겠죠. 카톡으로 나 알바할 거라고 통보했고 남편은 그래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애 데려다주고 전 알바하고 애 데리러 가고 주말엔 친정에 맡기고 사랑 싹튼 친구 만나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저도 말없이 외박했어요. 그 친구랑 같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말없이 외박하고 대놓고 만나면서 저보고 딴 놈 만나라는데 제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혜 봐주지도 않는데 양육비 준다고 해도 제가 너무 손해죠. 그렇다고 엄청 잘 버는 것도 아니고 300쯤 됩니다, 월급. 뭐 저도 잘난 건 없지만 저희 집 사정이 이렇다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처음 외박한 날 남편이 전화 왔는데 안 받으니까 카톡 오더라고요. 어디서 뭐 하느라 집에 밤새 안 오냐? 나 남자랑 있으니까 카톡하지 마라. 너도 말없이 외박하는데 내가 말할 필요 없고 네가 남자 만나라 했으니까 불만 없지? 라고 했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웬일로 집에 있더라고요. 부부인데도 서로 얼마나 단절되고 안 보고 살았는지 염색한 지가 언젠데 저보고 염색했네? 라고 말하는데 짜증이 솟구쳐서 어라고 대답하고 바로 방으로 갔습니다. 그 후로 슬금슬금 말 걸더니 질투하고 화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머리 색깔 이쁜데 뭔 색이야? 나도 할까? 오, 이쁘다. 그러면서 나도 그만 만날 테니까 너도 그만 만나. 라는데 싫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애 때문에 이혼 안 한 건데 애도 나 몰라라 하고 너 있으나 마나인 것 같아. 이혼하자.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지 않았었냐? 이혼하자고. 남자 생겼다고 갑질한다. 똑같이 바람 펴놓고 너 뭐 떳떳한 줄 아냐? 이혼 못해? 라길래 그럼 너도 여태 한 것처럼 딴 여자 만나 라고 했습니다. 입에 거품 물고 부들거리네요. 이제 제 기분을 알려나요? 저도 똑같다고 욕해도 상관없어요. 호구같이 당하느니 욕먹어도 되갚아줄 겁니다. 댓글입니다. 여자 삶은 없냐? 남자는 개판으로 해도 되고 여자는 항상 피해자고 희생해야 해? 뭐가 여자가 나쁘다고 댓글들 진짜 웃기네. 아이한테 피해만 안 가면 되지. 그깟 애 아빠가 아빠 노릇은 제대로 했겠냐? 남자들 심리가 참 웃김. 결국 여자한테 질리고 흥미 떨어졌고 욕구도 안 생기고 애엄마 취급밖에 안 들고 그래서 딴 여자한테 갔으면서 막상 여자가 딴 놈이랑 바람나면 왜 이렇게 부들대? 예전에 맞바람 핀다는 글 다른 거 있었는데 거기서 여자 욕 엄청 먹었는데 남편이 먼저 바람 폈고 여자가 20대 후반 젊은 나이라 이혼 모임 같은 거 나가면서 정보 얻으려고 하다가 돌싱인 커피숍 남자 사장이랑 사랑하게 됐다는 글이었어요. 근데 거기 댓글이 끼리끼리라고 애만 불쌍하다는데 진짜 나 이해가 안 가더라. 왜 애가 불쌍해? 여자는 애 생각해서라도 맞바람 말고 이혼해서 혼자 어렵게 애 키우거나 참고 키워야 되나? 바람핀 남자나 여자는 이미 아이를 내팽개친 엄마 아빠야. 근데 뭔 애가 불쌍해. 애는 애초에 불쌍했어. 난 이 마음도 또 너무 잘 안다. 쓰레기 같은 내 전남편이 나한테 멀어지고 부부관계도 줄어들었는데 알고 보니 역시나 바람이었거든. 조용히 증거 모으는 동안 내 무너진 마음 붙잡아 두었던 남사친한테 흔들리면서 도장 찍을 때까지만 조금만 참자 마음 다 잡다가도 저 인간도 이미 바람피고 다니는데 나라고 왜 못하나 싶고 그래도 나중에 소송이라도 가면 불리해질까 싶어 잘 참았긴 했지. 서류 정리되자마자 남사친이 고백해주고 둘이 맘 놓고 사랑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 먼저 바람펴서 나한테 위자료로 돈도 주고 이런 행복도 느끼게 해준 전남편한테 고맙기까지 하더라. 전남편이랑 이혼 진행 중에 상간녀 소송도 같이 했는데 상간녀가 전남편 회사 동료였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한 여자였고 전남편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는데 만나는 중간에 전남편 놈이 나랑 이혼했다고 뻥쳤었다고 하대. 그거 거짓말인 거 알고 개빡쳐서 전남편 놈하고도 싸우다 헤어지고 상간녀가 합의하자고 해서 상간녀한테도 위자료 1,000만 원 받았지. 변호사 말이 상간녀 소송하면 아무리 잘 받아도 3,000만 원인데 그건 정말 특수한 경우고 평균 1,500 정도 받는데요. 근데 저는 재판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빨리 해결해버리려고 합의한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깎아줘서 받았어요. 다음 사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착한 여자분들 너무 많으신데요. 정말 시집에서 구박하면 당하고 살지만 않으셨음 합니다. 제 남편도 마마보이 중 마마보이였다고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손등에 얹어놓은 애기 마냥 시아버지가 모든 걸 다 케어해주고 살고 아들도 그렇게 휘둘렸고요. 시부모님이 너무 기세등등한 분들이라 남편은 저 만나기 전까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어쩜 그렇게 아픈 사람이라고 곧 죽을 사람같이 하고 30년 넘게 살았던지 남편은 자기 엄마는 몸 약하고 좀 예민한 사람, 가여운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저랑 결혼 얘기 오가면서 시어머니가 특히 저한테 집착했고 처음에는 오지게 구박하더니 외모, 직장, 집안 모든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자랑할 건 아니고 평탄은 된다는 정도로만 해둘게요. 오히려 제가 아깝다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결혼 얘기 나오니까 안부 연락하라고 난리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연락 자주 하고 카톡에 사진도 보내드리고 생신, 연휴, 기념일 선물도
이런 분들 공통적인 게 여자를 누구를 데려와도 다 자기 아들이 훨씬 아깝고 잘났다고 생각해요. 결혼시키느니 차라리 평생 혼자 늙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남자 연예인들 집안도 보면 그런 사람들 많죠.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는 건 시어머니들 소리 지르거나 이중인격자가 치대할 때 꼭 남친, 남편 곁에 없냐고 물어보고 그래요. 톡에 여우 같은 시어머니 얘기 올라왔던데 아마 지 아들한테는 연약한 엄마로 남고 싶은가 봐요. 이중성 쩔어요. 저는 어느 날 데이트하다 10시 넘게 당시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대뜸 우리 방구 옆에 있냐? 라고 묻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상냥하게 묻던데 시간이 10시가 넘어서 눈치 보다 그냥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소리 바뀌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너는 며느리 토리를 몰라? 예의가 없다. 도대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라며 20분 넘게 소리 지르고 욕하는 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프긴 개뿔. 나한테 욕할 때는 언제나 우렁차기만 한지 결혼도 전에 며느리 돌이 운운하는 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표정이 바뀌니까 당시 남친이 눈치를 슬금슬금 보던데 소리가 다 안 들리니 상황 파악 안 되는 듯 했어요. 그래서 10분 고성 지나고 나서는 스피커폰으로 최대 볼륨 해놓고 남친과 나란히 앉아서 들었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남친한테 나는 이런 막 나가는 시모를 볼 자신이 없으니까 헤어지자 라고 말했고 남친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매달렸어요. 정말 싹싹 빌더군요. 그 일 이후로 결혼하기까지 정말 많은 잡음에 시어머니 폐악질 넘치고 넘쳤지만 아들이 시모 실체를 알게 된 후부터는 안 지고 넘어갔어요. 몇 번이고 이 남자가 날 보호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결국 저랑은 못 헤어진다고 해서 지금 저는 시부모랑 연락 안 하고 살아요. 왜 그런 남자랑 바보같이 결혼했냐. 결국 자기 부모 불쌍해서 돌아간다는 댓글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남편도 어떻게 보면 부모들의 피해자라고 생각했고 남편은 자기 문제를 개선해 가길 절실하게 바랬어요. 남편도 잘할 때 많이 혼나고 정신적으로 시어머니한테 시달렸거든요. 저는 이중성 넘치는 시어머니 가진 분들은 녹음하고 스피커폰으로 남편도 그 욕과 고성을 꼭 듣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문제 개선 의향이 없으면 남친이나 남편과도 헤어질 각오로 싸우시고요. 이게 안 듣는 남자분들도 물론 많을 테지만 그래도 며느리 아내분들이 그냥 꾹 참으면서만 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 남편도 시어머니 이중성에 관한 얘기를 그냥 저를 통해 들었을 때는 절대로 부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남편도 시부모님들의 우리 집안이나 나에 대해 나쁜 말 전하고는 그게 나쁜 말인지 인지도 못했어요. 하나하나 제가 다 따지면서 가르쳤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웃으면서 저한테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너 첫인상이 너무 비쩍말라 볼품없어서 우환이 많아 보이고 별로 예쁜지 몰랐는데 계속 보니 괜찮은 것 같더래. 라고 방구 같은 말을 웃으면서 전하더군요. 이게 마마보이들의 정신회로에서는 아 우리 엄마가 여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자꾸 얘가 예쁜 짓 하니 이제 예뻐 보인다네? 신난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는 것 같더군요. 미칠 일이죠.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말했죠. 우리 집에서도 오빠 첫인상이 너무 살찌고 사람 물러 터져 보여서 어벙벙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할 일 제대로 하고 밥 벌어 먹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다고 하셨어. 그런 말 하신 적 없는데 제가 지어내서 아주 부풀려서 말했어요. 그 말 듣고 남편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면서 장인 장모님이 그러셨어? 나 살쪘다고? 나 태도도 별로고? 하면서 기가 팍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색하고 말했어요. 오빠도 우리 집에서 오빠 외모나 태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 나쁘지? 사람 일은 항상 상대방이랑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법이야. 앞으로 시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시면 오빠가 알아서 커트해줬으면 좋겠어. 라고요. 몇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있을 때마다 저도 웃으면서 맞받아치고 나니 잘못했다고 빌고 안 하더라고요. 한 번에 고치지는 못했고 여러 번 반복학습 훈련시키듯 가르쳤어요. 저랑 남편은 결혼하기까지 많은 대화를 나눴고 주변 사람들과도 소통을 많이 했어요. 전문 카운셀러랑도 만나서 얘기하고 결국 저희는 그냥 외국 나와 정착하고 살기로 맘먹었고요. 감사하게도 주변 친구들도 하나같이 제 편 들어주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말해줘서 남편도 많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여기 외국 친구들과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만약 너희 어머니가 내 현 여친이나 와이프한테 소리를 지르고 뭘 하기를 강요한다면 어쩔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다들 하나같이 정색하면서 그건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외국 사람들 간에도 당연히 고부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으로는 고부 갈등에서 특히 시부모님으로 인한 고부 갈등은 용납할 수 없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같이 며느리가 참고 인내해야 한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남편이랑 이제 이런 문제로 거의 안 싸운다고 모든 남자들이 다 바뀔 거라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잘했다고 잘난 척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다만 우리나라 문화상 며느리 아내들은 시집에 복종하고 착해야 한다는 걸 너무나도 강요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니 참고 고통스러워하지 말라시는 걸 거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나쁘고 개선 불가능한 남자들도 많겠지만 제 남편같이 어느 정도 노력하려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몰라서, 그리고 남편도 아들로서의 도리와 복종을 강요받아서 길들여진 분들요. 그리고 남자들도 시부모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자기가 한 가정의 가장이다 라는 걸 인식하고 나면 태도가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구박하는 분들한테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남편분과 시집간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세요. 남편이랑 저도 피 터지게 싸우고 이혼과 헤어짐 얘기도 많았고 정말 힘든 여정이었던 것 같지만 나이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잡고 그땐 우리가 참 어리고 철없었지 하고 웃을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댓글입니다. 가르치고 교육해가며 데리고 사신다니 보살이신 듯. 저라면 정 떨어져서 그만할 것 같은데. 글 쓴 분 남편 같은 남편은 개조가 가능한 남편인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효자, 마마보이라도 사실과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면 글 쓴 분 같은 분 만나면 개조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효자, 마마보이는 개조가 불가능한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그게 수십 년 걸쳐서 만들어진 사람인데 결혼 1, 2년 만에 절대 안 바뀝니다. 이거 우리 엄마 욕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빠 비난하는 것 같은데? 설마 우리 아빠가 너 잘못되라고 그랬겠어? 네 심사가 꼬인 걸 왜 우리 아빠 탓해? 너 제정신이야? 라며 길길이 날뛰는 게 대부분 케이스입니다. 결혼했고 만 1년부터 별거 시작해 이혼 소송한 지도 벌써 1년 됐네요. 심지어 제가 피고예요. 자기 부모한테 불효했는데 누구 맘대로 합의 이혼해주냐며 소송 걸었어요. 여기까지 와보니 이제 주변도 보이고 얼마나 제가 바보 같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안 고쳐져요. 자기 변호사 말도 가사 조사관 말도 안 들어요. 결혼 전에 효자인 거 알려주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참 억울해요. 둘만 잘 살면 된다 하신다. 본인은 외국 여자라도 데려올 판국이다. 절대 간섭 안 하신다. 지금 보면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어요. 바람을 피우면 욕이라도 할 텐데 효도한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리고 효자 아들 근처엔 그렇게 불쌍한 시부모가 계세요. 현실에서 제일 불쌍한 건 며느리라도 알아줄 사람이 없으니 이혼밖에는 답이 없어요. 덕분에 인생을 제대로 배웠어요. 저도 시부모님이랑 통화할 땐 꼭 신랑이 옆에 있을 때예요. 한번 아침에 혼자 출근할 때 전화 받았다가 정말 아침부터 기분 잡쳤던 거 생각하면. 그런데 그날 저녁 때 신랑에게 말을 했더니 엄마가 뭐 그러려고 그랬겠어? 시전하더구만요. 그 다음부턴 시부모님한테 전화 오면 회사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는 안 받고 신랑이랑 같이 퇴근하고 전화드려요. 낮엔 바빴다고 하면서. 한번 신랑 옆에서 그렇게 통화하다가 신랑이 전화 뺏어서 난리친 이후부턴 통화 문제로 신랑과 얼굴 붉힐 일도 없었네요. 신랑에게도 얘기했거든요. 우리 엄마도 나한텐 좋은 엄마일지라도 자기한텐 상처 주는 말하는 나쁜 장모님일 수 있다고 그 차이를 인정하자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소개를 하자면 저는 결혼 3년 차고요. 형님네는 결혼 5년 차예요. 시댁가족은 아들 둘에 어머님 한 분 계십니다. 어제 저녁 때 있었던 일입니다. 형님네와 저희는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그래서 제사를 번갈아 가면서 지내요. 올해는 형님네, 내년엔 저희 집 이렇게요. 어머님이 제사 계속 옮기는 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형님이 억울하다고 하셔서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올해는 형님네 차례였고 저는 반차를 내서 오후에 형님 집에 갔고 형님은 두돌된 아이가 있어서 현재 전업주부예요. 오후에 저 도착하자마자 어머님 형님이랑 같이 제사 음식 만들고 다 만들었을 쯤에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오셨어요. 좀 한가해지니까 주변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런지 부엌 한켠에 음식물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형님 음식물 쓰레기가 많네요 라고 하니까 아이가 있어서 버려야지 했는데 못 가서 쌓였어. 동서가 좀 버리고 와줄 수 있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기 때문이라는데 어려운 일도 아니라서 알겠다 하고 카드키나 비번 알려달라고 했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비번이나 집 카드키 찍어야 음식물 쓰레기통이 열려요. 그랬더니 동서, 그냥 동선에 비번 치고 버리면 되잖아. 쪼잔하게 카드키를 달라 해.
이러길래 저희 집 비번 치려면 저희 동까지 가서 버려야 하잖아요. 그냥 형님 집 앞에 있는 통에 버리면 되지 왜 굳이 우리 집까지 가서 버려야 돼요? 라고 했더니 동서, 그냥 좋게 음식물 쓰레기 돈 내기 싫다 해. 무슨 말씀이세요? 저거 동선에 버리면 동선의 키로수 올라가서 돈 더 내야 되니까 그런 거잖아. 왜 모른 척해?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는 것도 고마워하셔야 하는데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나요? 가족 간에 그런 것도 못 해주냐? 어이가 없네. 좋게 말씀하시면 될 걸 기분 나쁘게 말한 건 형님이에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 혼잣말로 눈치 없는 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못 들었나 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들어놓고 뭘 물어봐. 어이없어서 음식물 쓰레기 식탁에 놔두고 아기 낳은 게 무슨 벼슬인 줄 아나. 짠해서 도와줄랬더니 이래서 개념 없는 사람하고는 상정하는 거 아니랬어. 하고 놔버렸어요. 조금 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와서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어딨냐? 방구랑 방석이 싸우는데 빨리 와서 말려. 그냥 너가 사과해라. 왜 제가 사과해야 돼요? 눈치 없는 년 소리 듣고 왜 제가 사과해야 돼요? 애 낳아서 힘든데 너가 안 도와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과해라. 라네요. 시어머니 문자 계속 오는데 문자 씻고 있어요.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절대 사과하지 마. 내가 다 엎어놨어. 라고 하는데 좀 전에 형님 아니 그 여자한테 톡이 왔는데 윗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야? 오늘 내로 사과 안 하면 안 보고 살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러시던가요? 하나 보내고 차단 걸었어요. 제가 유도리 있게 넘어갔어야 했나요? 시어머니는 분란만 들었다고 난린데 정말 짜증나네요. 추가 글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제가 후기를 쓰면서 소름 돋는 게 여기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 글의 주인공한테 연락이 왔네요. 차단한 거 알았는지 문자로 왔는데 좋니? 사람 엿먹이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답장해라. 방구 같은 거 사. 글 안 지우면 이거 가족들한테 다 보여준다. 답장 안 하니까 저렇게 30분 간격으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엿먹여서 기분 너무 좋고 글 보여주던가 말던가 상관없다 라고 보냈더니 전화 불락이 오고 난리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자가 다시 왔는데 내가 왜 제사를 가져가야 돼? 니랑 나랑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왜 내가 가져가냐고? 라면서 난리 부르스 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말한 그 윗사람이 떡하니 있는데 아랫사람이 제사를 왜 가져가냐? 나는 죽어도 못 가져가. 시어머니한테 말해서 네가 가져가게 할 거야. 라고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하고 끊으려는데 약이 올랐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인성이 그따구니까 너한테 아기를 안 주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울컥해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아기를 가지고 싶어서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고 남편이랑 저랑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라서 때가 되면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내심 내가 문제가 있어서 안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들어서 무서운데 저렇게 말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댁 친정 둘 다 저희가 아기가 간절하다는 걸 아세요. 멘붕 와서 핸드폰 들고 가만히 있으니까 남편이 무슨 일이냐 해서 보여줬더니 진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면서 내일 이거 형하고 엄마한테 보여줄 거야. 이거 보고도 그 여자 편 들면 그날 이후로 시댁은 없는 거다. 친정부모님만 보고 살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 가져가서 그 여자 번호 자체를 차단시켰어요. 사이다 같은 후기가 아니라서 죄송해요. 내일 남편 갔다 오고 나면 사이다일지 고구마일지 결정 나겠죠. 궁금해하시면 남편 오면 후기 다시 남겨드릴게요. 다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출근하고 조금 여유가 생겨 바로 남겨요. 오전에 남편이랑 형님 집에 다녀왔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안 내려가셔서 계시는 상황이었고요. 남편이 출근해야 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거야. 어제 형수랑 와이프랑 문자 주고받은 거 봤어. 형수 제정신이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 어제도 시비 건 거 형수 쪽이면서 무슨 생각으로 막 나가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형님이 동서가 반말하길래 욱해서 그런 거지. 내 말뜻은 마음을 좋게 가져야 아기가 온다는 말이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말이 될 수 있냐면서 문자 내용을 보여드렸어요. 아주버님과 어머님한테.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집사람과도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어제 그냥 반장난식으로 말한 거야. 근데 동서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지기 싫었어. 그리고 손윗 사람이 말하는데 눈치껏 가서 버리고 오면 되지 카드키 달라 하길래 그거 몇 푼 한다고 그걸 달라 하나 해서 좀 화가 났어.
그리고 자꾸 말대답하니까 짜증이 나서 나도 모르게 속에서 생각한 말이 나와버렸어. 근데 제사 지내야 하는데 박차고 나간 동서도 잘한 건 없어. 그렇다고 나도 잘한 건 아니지만 서로 잘못했을 땐 아랫사람이 굽히고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동서가 사과하면 받아줄랬는데 인터넷에 글 쓰고 나 욕먹이는 거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저런 문자를 하게 된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꾸를 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떨려서 목소리가 떨릴까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와이프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건 경솔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하지만 원인 제공은 형수고 장난은 듣는 사람도 장난으로 느껴야 장난인 거야. 그리고 사과는 와이프가 아니라 형수가 먼저 하셔야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우린 앞으로 제사 때 오지 않을 거야. 물론 제사도 가져가지 않을 거야. 잘 생각해보고 연락해. 하고 나왔습니다. 형님하고 남편 이야기할 때 아주버님이랑 어머님 말씀 한 번 안 하시더라고요. 남편 차 타고 출근하는데 남편이 자기도 글 내리라고 우리가 흠잡힐 일은 하지 말자라고 하길래 형님이 사과하면 그때 내리겠다 했는데 남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당장 내리기엔 형님이 너무 괘씸해서 그래서 오늘 지나면 글 내리려고 해요. 마지막 후기가 될 것 같네요. 많은 분들 자기 일처럼 화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경솔하게 글을 올린 건 맞지만 위로도 많이 되고 도움 많이 받아서 솔직히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 들어보니까 글을 내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올려놓을게요. 내리면 형님만 좋은 일이더라고요. 아직까지 연락은 없습니다. 사과해도 글 내리지 않을 거고요. 만약 이거 보고 있다면 이제 용서할 생각 없습니다. 이젠 연락 안 하셔도 돼요. 앞으로 서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조언 감사드려요. 댓글입니다. 형님 사고방식 진짜 신기하네요. 보통 음식물 쓰레기 키달라 하면 당연히 형님 집 쓰레기니까 가까운 형님네 동에 버리는 게 누구나 생각하는 상식이지 음식물 쓰레기 무게 형님한테 일부러 얹으려고 키달라 한다고 생각하나요? 창의적이네. 어떻게 저런 식으로 생각할까 너무 신기하네요. 동서인 글쓴이가 전혀 그런 의도도 아니었는데 세상 사람이 다 본인처럼 꾸질한 줄 아는 건가? 자기 맘대로 생각하고 갖다 붙여서 사람 이상하게 몰아놓고 왜 피해자 코스프레의 변명질이죠.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아주버님인가도 교통정리 진짜 못하네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내 자식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따끔하게 말해야 상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좀 배워야겠네요. 잘 됐네요. 형님이란 여자 마음 씀씀이와 말 한마디로 본인 발등에 도끼 찍은 거니까요. 내년 제사 님은 안 가져오면 되는 거고 시모는 어른으로서 정리를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작은 아들 내외 얼굴 못 보게 됐으니 님은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안 보고 사는 게 좋죠. 앞으로 형님이 제사 지내면 되겠네요. 그래도 남편이 중간 역할은 해서 다행이네요. 저런 여자도 아기가 찾아오는데 쓴이도 곧 올 거예요. 남편까지 동서한테 사과하라, 제사 가져오자 이랬으면 바로 이혼이었겠죠. 남편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과를 해도 연 끊으세요. 제정신이 아니네. 이제 더 교묘하게 쓴이 괴롭힐 겁니다. 만약 대면하는 경우가 생기면 항상 녹음기 켜놓으세요. 저런 여자 감싸는 아주버님이나 시부모도 다 제정신 아니네요. 쓴이는 연 끊고 쳐다도 보지 말고 사는 게 맞는 겁니다. 왕래하려면 님 남편만 해야 하고요. 이런 걸 중재 못하는 시부모는 어른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하는 건 뭐 같은 경우죠. 무조건 형님 쪽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쓴이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는 자는 쓴이 형님이므로 집안 어른들이 형님을 나무라고 크게 혼내야 하는 게 맞고 쓴이와 그 여자를 안 마주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맞아요. 이걸 못하면 쓴이네 시부모는 허수아비고 존중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 여자가 사과한다 해도 용서를 해주는 건 전적으로 쓴이 맘입니다. 사과했으니 잘 지내라 이러면서 주변에서 몰아가선 안 되고요. 음식물 쓰레기가 바뀌어서 얼마나 부자 되려고. 저런 거지 같은 것들은 저런 거 아껴봐야 절대 부자 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생각하는 마인드가 절약이 아니라 그냥 거지라서요. 손윗사람 행세하고 싶으면 제사든 뭐든 맏며느리 장남 의무나 톡톡히 지고 손윗 행세를 하던가 똑같은 자식이라며 제사 의무 나눠놓고 지 좋을 때만 윗사람이냐? 저런 여자가 꼭 유산받을 때 장남이라며 빽빽대지. 첫 번째, 결국 자존심 때문에 형님이란 여자는 사과를 안 한다. 두 번째, 쓴이 부부는 자연스레 제사 참석 안 한다. 곧 추석인데. 세 번째, 쓴이네 부부 없이 명절을 어머님이랑 보내겠지? 네 번째, 개고생하고 힘들다고 짜증내다 아주버님이랑 한바탕 하고
네가 자초한 일을 왜 짜증내고 난리냐? 등등. 5번째, 휑한 집안 분위기 보고 어머님이 한 소리하고 또 2차전 할 것이고 지가 잘못했으면 숙이고 잘못했다 해야지. 에휴, 쥐 무덤 지가 10개는 넘게 파네. 형님이란 사람한테 그러세요. 아이 낳고 나면 이 세상 생명 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 알만도 한데 더군다나 아이에 대해서는 입에 함부로 올리면 다 자기 자식한테 돌아오는 거야. 본인이 입에 필터도 없고 내도 없이 내뱉는 사람이라는 거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입을 닫고 살길 바래. 본인 아이 앞날을 위해서 무건수행한다 생각하고 살길 바란다. 인성이 너 같은 여자도 애를 갖는데 나라고 못 갖겠냐? 이참에 연 끊고 제사도 알아서 해라. 그러고 편히 살아요. 사과해도 어차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도 아닐 테고 제사 혼자 하기 싫어서 하는 억지 사과일걸요? 손이 사람이라면서 수준이. 눈치 없게 난 모르오.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시댁 없는 셈 치세요.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맞바람 피는 부부 사연이네요. 맞바람이라. 결혼을 안 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따로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남자 쪽에서 이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연예인들 보면 스크린 부부들 많잖아요. 엥? 스크린 부부가 뭐야? 쇼윈도 부부. 아, 쇼윈도 부부. 스크린 부부랑 비스무리하네. 암튼 쇼윈도 부부들 많잖아요. 아마 우리 주위에도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깔끔하게 끝내면 될 것 같은데 뭐 자녀 문제라던가 집안 사정 뭐 이것저것 때문에 못 끝내게 될 경우도 많겠네요. 아무튼 결혼은 참 머리 아픈 거네요. 두 번째 사연은 구박하는 시어머니와 맘마보이 남편인데요. 남편이 한 말 중에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너 첫인상이 너무 비쩍 말라 볼품없어서 우환이 많아 보이고 별로 예쁜지 몰랐는데 계속 보니 괜찮은 것 같더래.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이건 그냥 남자가 조금 이상해요. 저런 말을 해서 상대방이 기분 상할지 모르나 봐요. 뭐 남편분 많이 개선하셨다니 다행이네요. 세 번째 사연은 형님 좀 그렇죠. 자기네 집 쓰레기를 대신 버려주는 건데 좀 그러네요. 근데 저는 아파트를 안 살아서 몰랐는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잠겨 있어요. 처음 알았네.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좋은 아파트인가 보네요. 요즘 대부분 아파트 선호하시죠? 저는 이상하게 아파트에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조용한 곳에 집 앞에 물이 흐르고 시골 같은 곳에서 살고 싶어요. 어디 괜찮은 곳 없나요? 그리고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금이고 다른 할 일도 많으실 텐데 보잘것없는 제 영상을 항상 봐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한턱 쏴. 왜 말이 없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눈 뜨자마자 편집해? 눈 뜨자마자 썰닭 보는 사람도 있을걸?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귀중한 시간을 저에게 투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